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어제는 좀 처참했던 것 같습니다. 블랙 먼데이, 패닉 장세를 마주하고 우리 시장이 오늘 출발하면서 현재 오전장 2,540선까지는 코스피가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갈 길은 멀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 선은 좀 사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선 섹터와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시장을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있잖아요. 이 때문에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봐야 할 요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간에는 왔다라고 말이죠. 그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섹터는 과연 무엇일까? 이게 이제부터 고민을 해야 할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시 시황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반등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103포인트 이상 반등을 하면서 2,544선까지는 되찾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4% 이상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 이상 오르면서 42포인트 반등, 733선까지는 되찾았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꼬리를 올릴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현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는 어제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였다가 다시금 매도로 전환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외국인 쪽에서 950억 원, 기관 쪽에서 54억 원 동반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주가 영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의 전기, 전자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개인 쪽에서는 814억 원 나홀로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수급 코스닥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와 패턴이 비슷합니다. 어제 개인이 물량을 막 던질 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흐름이 코스닥에서 있었는데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양 세력이 바이오주를 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쪽에서는 한 4천억 원 가까이 또 매도세는 여전히 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3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사실 이 이슈는 첫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싼 중국산 철강제가 쓰나미처럼 해외 시장에 들어옵니다. 이 얘기인즉슨 우리 시장에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쪽에서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5,300만 톤 철강 수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24% 증가한 건데 2015년도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때 철강 수출량이 1조 한 1,000억 정도 됐었거든요. 1,000만 톤 정도 됐었는데 그거와 근접하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경기 침체 우려 있고 그 때문에 수요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전략을 세우는 게 싼 중국산 철강제를 지속적으로 해외 쪽으로 이렇게 막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주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부가 가치 철강에서도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열연 강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적어놨는데요. 작년에 2천만 톤을 상회를 해서 전년과 비교했을 때 40%좀 물량이 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건설용 철근은 사실 2015년도만 해도 6천만 톤이었는데 이게 3천만 톤이었는데 600만 톤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열연 강판이 뛰었다라는 거, 고부가 가치 쪽으로 그쪽으로 좀 물량을 많이 쏟아내는구나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철강제를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조선, 건설, 제철 여러 가지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안 좋은 기업도 있을 거고 좋은 기업도 있을 텐데 그걸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의 주요 제철 기업은 대형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일본제철, 우리나라로 봤을 땐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현대제철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일본제철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연결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8천억 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8천억 원 이상 급감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2분기 영업이익을 따져봤을 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 이상 급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80% 가깝게 급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싼 철강제가 들어오면 제철 업체는 이렇게 엄청나게 피해를 본다. 이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철강 그거를 공급해 오는, 그러니까 원자재가 철강인 기업들은 호재겠죠. 왜냐하면 원재료가 싸니까. 그걸 봤을 때 대표적으로 조선 업종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조선업계는 LNG선, 이런 선박 수주에 굉장히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 더불어서 이 철강값이 싸다 보니까 배 만들 때 훨씬 수익을 높게, 이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철강 업계와 조선 업계가 손을 잡았거든요. 후판 공급 가격을 소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후판 같은 경우에는 6mm 정도의 강판을 얘기를 하는데, 이 후판이 사실 선박 원재료의 한 20% 원가를 말씀드리는데 그걸 좀 차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후판 같은 경우에는 선박을 만들 때나 교량 등에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종에게는 원재료가 싸지는,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선 업종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져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또 하나의 호재 있습니다. 건설 업계에도 이거는 호재입니다. 철근 막 쓰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기업도 이익률이 좀 높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조선 업계보다는 호재가 덜할 거라고 합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시멘트 원가가 높고 인건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에서 크게 엄청 떨어지는 않다고 해서, 그래서 조선업계가 가장 큰 수익을 얻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고 오는 기업 가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이더라고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자연스럽게 조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조선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얘기는 자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3년치에서 4년치 일감을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벌써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 점유율도 중국을 제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은 40%, 중국은 24%.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중국이 높긴 합니다. 60% 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더 유리한 이유는 고부가 가치, 비싼 선박들을 선별해서 수주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조선 가격 지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라고 해서 기자들이 이런 흐름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지난달에 187을 넘어섰습니다. 44개월 연속 상승하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2008년도에 조선업계 엄청 호황이었잖아요. 이때가 신조선가 지수가 191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것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지 기대감 있게 보는 거고, 지금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호재가 있는 게 선박 교체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돈 잘 벌 수 있는 LNG, 이게 천연가스 운반선이거든요. 그리고 PC선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LNG 가스 운반하고 석유화학 제품 운반하는 PC선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조선업계에서는 더 호재라고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선업계에서 공급자 우위 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해사기구에서도 규제를 막 하잖아요. 환경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리 많은
그 나라에서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도 입장 같은 경우에 친환경 선박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그 수요가 증가하면 조선업계는 더 발주, 수주가 더 잘 될 테니까 긍정적일 수 있겠죠. 이런 흐름으로 7월 수주량이 이미 중국을 넘어섰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조선업계 전반에 있기 때문에 K조선은 튼튼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들고 왔는데 KB증권이 좀 이런 분석을 내놔서 살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어제 보면 삼성전자가 10% 이상 급락했잖아요. 그런데 10% 이상 급락한 게 8차례 있었다고 하고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 급락 이후에 3개월 이후에 평균 22%가 상승했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는 시장이 우려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 지연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타격을 입었다라고 시장에선 얘기하지만 오히려 반사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그 신세대 AI 칩인데 삼성전자의 HBM3E 탑재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연되니까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HBM3E 양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삼성전자는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더불어서 그 이전 칩 그리고 현재 주력 칩이 호퍼거든요. 근데 호퍼에는 HBM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지속이 되면서 오히려 HBM3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반사 이익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급락했습니다. 이후에 정말 그동안의 그 흐름처럼 평균 20% 이상 상승할 수 있을지 또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슈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리 됐건 저리 됐건 어쨌건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그널 하나 갖고 오늘 시장을 좀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정우영 이데일리 오온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예.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저가 매수 기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지만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무엇보다도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추세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지는 양시장 잉태형 캔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실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말과 함께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면 현재 지수 우상향이 날 수 있는 섹터에서 오히려 더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더 저점에 있는 종목들로 가려고 하는 포지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향, 다시 말해서 주도 섹터를 매도를 하고 저평가 많이 빠져 있고 추세가 이제는 돌릴 수 있고 라는 착각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옮기게 되는데 큰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오늘 지수가 양지수 모두 다 급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빠지고 있거나 아직 바닥을 기고 있는 바닥을 지금 움직이고 하향 추세에 있고 역배열 종목에서 물타기를 하는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도주를 매도를 하고 저점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이 포지션 변경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역배열에 아직까지 우하향 패턴이 보이고 있는 쪽에서 지금 오늘 양봉 7, 8%짜리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물타기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양지수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여러분들에게 사이드카의 발동 일지를 보여드리면서 유례 없는 이 지수 하락에 있어가지고는 그 다음 날 최소 이틀, 3일 뒤에는 급등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첫날부터 급등이 나와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갭상승 음봉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자, 지금 현재 지금 인테온 캔들은 보이고는 있으나 윗꼬리가 달리면서 양선으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까지 여러분들 좀 괜찮아 보이지만 현재 이 반도체 부분에서의 이 외국인들의 투심이 조금 돌아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자,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요. 자, 코스피도 아직 이상 없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어제의 외국인들의 매수 수량 얼마인가 보셨죠? 5,400억입니다. 오늘의 2,800억. 총 합쳐서 거의 8,000억 가까이 들어오는 완전 빈지털이에서 이 박앤세일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거래소보다도 오히려 더 이 코스닥은 바디 길이가 훨씬 더 좋습니다. 현재 6.32% 올라가는 급등주 패턴이 보이는 자, 양봉이 띄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주도 섹터의 테마를 4개의 테마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쪽집게처럼 쪽쪽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종 상위 보면 1위 조선, 2등 2차 전지, 그리고 3등 화학 섹터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어떤 섹터를 봐야지 유리하게 승률을 높일 수 있을지 저희가 지금부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입니다. 첫 번째 섹터는 화장품 관련주예요. 근데 K뷰티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시장에서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면서 호실적도 기대가 됩니다. 주가 레벨업이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테마예요.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기술 수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 어제 급락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에 따른 수혜주 찾기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진단키트주 세 번째 테마예요.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 주목될 수밖에 없죠. 코로나19 확산과 백일해, 수족구병 등 감염병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아픈 이들은 늘고 있는데 이를 업고 실적을 올리는 기업이 있다고 하네요. 호실적 관련주 찾아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주 알아볼 건데요. K조선은 빛나고 있습니다. 안과 밖으로 호재가 두둑합니다. 조선 슈퍼사이클을 당당히 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핀이 주목한 테마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에서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좀 눈에 띄나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실수를 줄인다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존의 주도 섹터의 종목들에서 추세가 약간 이탈한다 한들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현재 존재한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보일 수 있고요. 자, 반대로 지금 정시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일본의 K전력, 전기차, 반도체 종목들이 즐비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화장품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여타의 종목들은 대부분이 역배열에서 오늘 상승률이 키웠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한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게 되면 내일 만약에 지수 갭상승 음봉이 나게 되면 오히려 더 저항받는 종목들은 깊은 음봉을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자, 화장품 쪽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은 뭐니 해도요. 자, 주도주입니다. 자, 실리콘투입니다. 실리콘투가 오늘 오전장부터 7, 8%대 급등이 나온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60일선 어제 아찔하게 이탈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5일선과 60일선 약간 돌파하는 자리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일 만약에 갭을 띄우게 되면 22선 안착만 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 골드크로스가 내일 오전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역시 화장품엔 주도주 실리콘투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여러분들에게 자, 이 얼마 전부터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안드렸던 종목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오늘 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급락 이후에 오늘 갭상승의 21선에 부딪혀서 지금 눌림목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타의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동평균선에 저항받거나 61선 이탈한 자리에서 더 이상 올라갈 힘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현재 이 실리콘투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에서 수렴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지수 상승과 동일하게 이 단기적인 수익까지도 볼 수 있는 두 가지 종목을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화장품 테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챙겨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바이오 테마인데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바이오 쪽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 7%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을 연출해주고 있는데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테오젠을 봐야죠. 역시 당연히. 답은 거기에 있나요? 예. 자, 답은 역시 이 알테오젠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역배열이에요.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 모두 다 이탈해서 난리 부르스도 아닙니다. 근데 알테오젠을 보십시오. 시가총액이 지금 15조를 달리고 있는 종목이지만 현재 이동평균선의 박스권 상단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은 이런 주도주에서 여러분들 머니 파킹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죠? SC 주사의 변경 플랫폼을 수출 기대감, 기술 수출 기대감이 하반기에도 존재하고 특히나 ADC, SC에 대한 이 기대감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바이오 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동 평균선입니다. 현재 오늘 전체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급을 통해 가지고 최대 저점에서 오늘 7, 8% 짜리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4%밖에 안 됩니다. 단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항받는 자리가 없고 추세 우상향 패턴입니다. 오히려 더 내일 만약에 지수가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급등하고 있고 내일 아침 우리나라는 다시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틀 동안 8천억이 들어왔던 코스닥은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차익 매도가 나오게 되면 역배열 종목들은 저항을 받고 깊은 음봉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양봉을 모두 다 토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정배열에 잡혀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갭상승 나더라도 이동평균 따라오는 대기 매수가 붙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주식은 정배열의 종목들만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오후장과 내일 오전장에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어느 정도 뚜렷이 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바이오에서는 주도주 이 알테오젠과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세 우상향의 종목으로 선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차트에서 정배열로 구축한 그런 종목들을 강조해 주시는데 그 네. 부분 다시 한번 좀 새겨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진단키트주예요. 장기 테마 1등도 진단키트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랩지노믹스 17, 수젠텍 16,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모두 13, 그리고 시젠도 11%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찾아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 전략을 알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코스닥에 거의 8천억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급등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일 아침 우리나라의 양지수 모두 다 1% 넘게 갭상승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익 매도가 나와야죠. 내일 얼마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단 갭상승의 음봉이 나게 되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테마의 이 섹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지수가 약세면 테마가 강하다. 그럼 현재 강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쪽이 진단키트 쪽인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진단키트 쪽의 주도주는 지금 현재 수젠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젠텍은 지금 현재 이 3강냉이라고 볼 수 있는 쪽이죠. 자, 코로나 100일에 마이크로 플라즈마의 폐렴 동시에 유행하다 보니까 지금 세 개의 재료가 겹쳐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젠텍이 연일 급등이 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내일 지수 급상승이 나게 되면 테마 종목들의 양 매도가 나온 종목들은 개파락 출발 이후에 갭상승 음봉과 개파락의 양봉이 내일 오전장 9시 10분에서 20분 동안에 크게 갈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요. 수젠텍은 내일 아침 개파락 출발할 때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랩지노믹스입니다. 자,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전염병 재확산을 통해 가지고 2분기, 3분기의 실적 개선권까지 존재하고 있는 랩지노믹스는 오늘 특히나 개파락의 양봉의 5일선까지 돌파행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외국인들은 52만 주가 매도가 물량이 나와도 현재 17%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일 오전장을 위한 이 트레이딩 물량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오후장 종가에 하는 게 아니고 내일 아침 개파락 출발했을 때 오히려 더 관심 갖자라는 의견으로 현재 존재하는 테마 중에서는 제일 강한 테마 지금 진단 키트 테마를 내일 오전장 개파락에 준비하자라는 의견으로 두 개의 종목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섹터인데 조선입니다. 지금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업종상이 1등이 조선이고요. 그리고 단기 테마 2등이 조선 MRO입니다. 그리고 실적 테마 5등이 조선 섹터. 그래서 조선이 거의 물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조선의 남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선의 남자 정 원장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에게 조선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마켓나우 3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편성하고 난 지 한 1개월부터 여러분들한테 조선 섹터에 대한 중요성을 주간 한 번씩 이야기 드리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PD님들하고 모든 분들이 너무 조선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 않나라고 맨날 이야기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런 급락장에서도 돋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HD 한국조선해양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관련 종목 HD 현대중공업을 들고 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 슈퍼사이클 수주 모멘텀이 강화되는 시점이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자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이 21선 밀려서 현재 5일선 저항을 받고 있지만 HD 현대중공업은 오늘 갭상승에 5일선까지 돌파형 캔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HD 한국조선해양보다도 오히려 더 지금 현재 매수 관점으로 강한 단기적 시세를 볼 수 있는 쪽이 HD 현대중공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현재 조선 업종은 대한민국 주도 업종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것은 역시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카타르 쪽에 추가적인 이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이거든요. LNG라 그러면 역시 삼성중공업이 넘버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실적 개선 사이클의 장기화의 수익성 레벨업이 기대되는 가운데 어제 22선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2선 눌림목 자리에 돌파형 캔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5일선 안착형 캔들부터 다시 한 번 더 우상향 패턴이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쌍끌이 매수기 때문에 여러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선업종은 대한민국 최고의 현재 주도 업종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건 주도 섹터 안에서도 주도주의다. 네, 맞죠. 강한 종목 이거구나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자, 이제 울산으로 오프라인 강연에 가시는데 네. 많이 좀 나눠주고 오실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멀리 서울까지 오지 마십시오.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으로 선택한 이유는요. 대구하고 그리고 포항, 울산, 그리고 부산, 경남, 창원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 KT 역사 앞에 있는 울산 컨벤션 센터에서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8월 10일 3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하고 이 어려운 시장에서 견딜 수 있고 자, 이 버틸 수 있는 하반기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여러분들하고 분석과 함께 지금 현재 어려운 시장에 있어가지고 어떤 점이 어려운지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토크쇼를 통해 가지고 하반기 인사이트 그리고 내년 인사이트까지 다 같이 토론 형식으로 한번 토크식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생각입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길을 열고자 하는 자 반드시 길을 열 것이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수급 및 차트로 포착된 종목들, 상승률 상위,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급 포착주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들어온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먼저 펄어비스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10%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2024 게임스컴에 출사표를 던지는데요. 유럽 현지 반응을 신작 시연을 통해서 본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10년 만에 붉은 사막이라는 신작을 출품을 한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게임사들 유럽이나 북미 쪽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스페코가 19% 상승 중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방산주들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금요일, 월요일 정말 급락장 속에서도 이 방산주들이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에서 그 가장 강한 시세를 내뿜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페코가 되겠고요. 그리고 국제약품도 오늘 시세가 괜찮습니다. 100일의 폐렴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죠. 코로나19 외에도 동시에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유행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수급 포착주 내에서도 바이오가 들어간 이름을 가진 종목들이 다수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8%, 케이프까지 8.69%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오늘장 정말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다 혹은 슈퍼사이클 도래한 것에 따라서 이 반등장 속에서도 정말 강한 시세를 내뿜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카타르 LNG선 관련된 모멘텀까지 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 포착주 보겠습니다. 이 차트 포착주의 경우에는 수급 포착주와는 다르게 거래량이 함께 동반된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볼 수 있었던 예선테크,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동반으로 포착된 종목들인 만큼 오후장에도 좀 유익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스페코까지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터닉스 현재 25% 가까이 오르면서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린 종목인데요. SK이터닉스는 ESS 관련된 종목입니다. 올 5월부터 꾸준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가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이 반등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으로는 랩지노미스 18% 오르고요. 그리고 토비스와 현대바이오랜드 이 두 종목의 경우는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현대바이오랜드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또 토비스는 19% 상승 중인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테마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이 두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DXBX 30% 올랐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이 나와 있겠죠. 오늘 DXBX 외에도 펩트론이나 샤페론 같이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비만 치료제 종목들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예선테크는 결국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만 굉장히 가벼운 종목입니다. 600원대 동전주인데 어제장에서 20% 넘는 낙폭을 기록했다가 오늘장에서는 현재 29%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SG 오랜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0% 넘게 오르고 있고요. 앞서 살펴봤던 국제약품이라든지 토비스, 스페코까지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래량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바이오 15% 오르고 오성첨단 소재는 4% 상승 중입니다. 마리아나 테마가 현재 단기 테마 3등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도 2파전으로 압축이 됐고 곧 발표가 임박한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오늘 삼성전자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66% 시초가 대비해서는 탄력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제 10% 넘는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 증권가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이례적이다,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분석도 다수 보였고요. 또 GSE 어제장에도 좋았는데 오늘장 4.25% 오릅니다. 석유 관련된 종목 중동 리스크로 함께 엮여 있고요. 그리고 엘컴텍 역시나 금과 관련된 종목으로 중동 리스크 관련된 종목으로 꼽힙니다. 이제 이 중동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시장에 눈이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휴림로봇 보겠습니다. 정말 강한 반등장 속에서도 나홀로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재작년 2022년쯤이죠. 만 원대를 넘어섰던 종목이 현재는 1,6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두 자릿대 급락세 나오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강한 반등장 속에서 어떤 종목, 어떤 이슈 눈여겨보면 좋을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2주 동안은 특별한 종목 진단 시간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하단에 나오는 이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이렇게 하단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문자로 샵 3772 혹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채널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하신 종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명, 매수 비중,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시간 종목 상담 이후에는 또
또 대안주까지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끝까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우영 파트너의 속 시원한 상담 저희가 코너 문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샵 3772번으로 문자 상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이데일리 TV 유튜브 생중계되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문의 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 이렇게 담아주시면 해결해 주실 거죠? 네, 네.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들어온 지금 문자 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 상담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보면은 1458님 뒷자리입니다.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그러니까 포스코 DX 궁금해하십니다. 41,05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굉장히 손해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25% 비중입니다. 추세를 바꾸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너무 힘드네요. 이거 매수가까지 올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야, 작년 12월 이후에 끊임없이 흘러내렸던 종목이네요. 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진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050원 자리에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갔던 자리가 자, 6월 12일 아니면 6월 13일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는 시점과 들어가는 자리에는 전혀 이상 없고 오히려 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차트 보시게 되면 급락 이후에 21선과 61선 저항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5일선 패턴을 타고 있을 때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에는 잘 들어가셨습니다. 21선 1차 돌파와 함께 61선 저항을 받지만 5일선 패턴은 괜찮았죠. 단, 자, 다시 한번 더 골드 크로스 다음에 데드 크로스 때 매도의 기준을 좀 안 잡은 게 좀 아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6월 11일과 12일짜리에 들어가는 자리는 맞았습니다. 그 자리가 역시 자, 49,000원에서 4만 원 자리가 맞았고요. 반대로 다시 한번 더 이 5월 25일 날 21선을 이탈하는 다시 한번 더 21선을 데드 클로스가 나오게 되면 가감하게 좀 잘라줘야 되는데 그걸 좀 못 잘라준 것이 좀 아쉽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포스코 DX 너무 잘 알죠? 예전에 포스코 ICT였습니다. 포스코 그룹사의 전체적으로 종합 상사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자, 물류, 자,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토탈 물류 그리고 IT 서비스까지 전체 아울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일 외국인들은 저점 매수를 좀 하고 들어오고는 있으나 기관들은 사고 팔고 하고 있고 특히나 저항받는 자리에서 이동평균선 뚫어주는 것이 이 거래량이 안 터지다 보니까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단기적 저점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흘러내릴 때 지금 현재 거의 이 15일 캔들 14개에서 15개 정도는 대부분이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점이 오늘 한 차례 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더 좀 교체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는 41,000원이 아니라 자, 저항선이 있는 35,000원까지 여러분들 지금 1458님 같은 경우에는 34,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반대로 이 34,000원을 뚫으려면 61선 또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항받는 안착해서 뚫어줄 때 재매수하더라도 21선 꼬리 윗부분까지만 들고 가고 안착해서 2차 돌파가 나오면 복수열전 하자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2분기 실적 역성장했고요. 특히나 이 포스코 그룹 전체적으로 작년에 그 화려했던 시기에서 들어왔었던 투신들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관들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조금 더 하락률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행보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복수열전 시기만 좀 노리고 다시 한번 38,000원에서 나왔다가 재매수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희 마켓나우 3부 보시면서 궁금해하셨나 봐요. 너튜브 댓글창에 현재 예. 궁금증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예. 일마레님이 예. 신한지주 6만 원 5% 이렇게 궁금하시는데 6만 원 매수가고 비중이 5%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수 떨어지면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제가 7% 그리고 그 전날이 5%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들고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네. 해주셨어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7월 29일 날 64,200원까지 갔네요. 52주 신고가. 네, 지금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네, 파트너. 들고 가야 됩니다. 지금 갈까요? 들고 가야 돼요. 예,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 저가 매수로 들어왔었던 오늘 제일 화려한 쪽은 코스닥이고 코스닥의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한해서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조선 업종에서 대부분이 골고루 지금 들어오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 보십시오. 코스피 오늘은 소량이지만 양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더 지수는 갭상승에 이 현대차, 기아차가 좀 잡아주곤 있지만 여러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등 갭상승 음봉이 나왔는데 그에 엮여 가지고 오늘 음봉 물량이 살짝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단 여러분 추세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 종목 중에서 21선과 41선 안에 있는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 웬만한 종목들 다 빠져 있고요. 대표적으로 조선 그리고 방산, 화장품 그리고 우리나라의 몇몇 섹터인데 그 유일한 게 지금 은행, 지주사 쪽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수의 61선 상단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오늘은 코스피의 지수 탓이라고 좀 돌리면 되고 오히려 더 내일 코스닥은 갭상승 음봉에 반대로 거래소 같은 경우 갭상승의 단봉만 나오더라도 내일은 업종 순환매에서 보험, 은행, 보험, 생명, 은행 쪽으로 물량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6만 원 돌파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홀딩 의견을 드리고요. 오히려 더 이 없으신 분들은 내일 만약에 21선 안착했을 때 금융 쪽으로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종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분희 님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한국화본 궁금해하시다고 하고요. 예, 이게 매수가가 13,160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11,340원이고요. 자, 그리고 비중은 5% 갖고 계시고 조선주는 잘 나가는데 한국화본은 힘이 없네요. 종목 교체를 해야 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저희가 뭐 K조선 막강하다고 하는데 그 시청자님의 종목만 안 가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예. 더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 이럴 때는 정말 라이브가 많네요. 네. 예, 정말. 그럼요. 예. 예, 예. 예.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은 마켓나우 3 3부 라이브 시간입니다. 예. 자, 너무 이제 종목들이 다양하게 좀 보내주셔가지고요. 네. 즉석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한국화본은 LNG, 여러분들 본행제, 단열 패널 공급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2개 업체가 있는데 동성하이텍과 대표적으로 한국화본이 있습니다. 자, 한국화본의 올해 지금 현재 수주량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3년치 일감을 모두 다 확보한 지금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의 잔고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의 수익성은 불보듯 뻔한 시장인데 왜 다른 조선은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않고 뒤늦게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더 지수 급락을 통해 가지고 두드려 맞나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올라갈 때 못 올라가더라도요. 뒤늦게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면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본행제 이쪽은 좀 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주를 받고 배를 만들 때 쇳덩어리를 들고 와서 깎고 붙이고 만들고 마지막에 본행제 붙이고 나가다 보니까 수익성 개선 같은 경우에는 먼저 수주 받는 업체와 그리고 철강 조선사들의 이 기본적인 이 프레임 자체가 본행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수익성에 있어가지고 뒤에 좀 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영업이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2분기부터 아주 가파른 실적이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164억이고요. 자,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366억인데 특히나 2분기부터 가파른 상승이 일어납니다. 자, 2분기에 122억에 367% 분기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예상 컨센서스가 150억에 4분기까지도 하면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자리가 오히려 더 매수 관점으로 보되 전혀 좀 걱정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동성화이텍뿐만 아니라 한국화본은 롱플레이로 홀딩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없는 사람은 오늘 좀 기회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
롱 관점, 스윙 관점으로 보신 분들에게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시청자님 세 분의 속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도 해드려요. 오후 1시부터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저 마켓나우 3부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 저희 이데일리 TV 생방송할 때 그때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나머지 시간은 5장 공략주 시간으로 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공략주는요? 자, 첫 번째 종목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으로 지금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틀 동안 거의 8,000원 가까이 코스닥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은 무엇보다도 갭상승이 나고 갭상승 음봉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 물량이 출현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에서 오늘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로 흥국석유입니다. 자, 흥국석유 지금 현재 중동 리스크의 전쟁 이 촉발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 관련돼 있는 관련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현재 오후장이 들면서까지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지금 타고 있고 오늘 이 밸류 관점에서 외국인들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방산과 그리고 흥국석유 쪽하고 물류 쪽에도 개파락이 양봉이 연일 좀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파락이 양봉의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2,000원 선의 이 윗꼬리는 살짝 있지만 지금 현재 먹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연일 이 레벨업을 통해 가지고 연일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65,000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 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에 손절가 18,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도 내일 갭상승 음봉을 노리고 있는 단기 트레이딩성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국제약품입니다. 자, 국제약품은 오늘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100일의 감염자 급증을 통해 가지고 항생제 생산 사실이 부각되는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보십시오. 자, 개파락이 양봉의 어제의 장대 음봉을 오늘 바로 다 잡아먹는 관통형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가 배팅에는 세 가지 기준이죠. 기관과 외국인이 사야 되고요. 이동평균선은 다 뚫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이 늘은 종목들에서 3시 이후에 종가 배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준에 모두 다 맞아 들어가는 종목이 국제약품 종가 배팅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 7,500원에 손절가 5,500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4번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밀집형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밀집형 자, 시가총액 78조 종목이 유일하게 하단 자리에서 5일선에서 지금 밀집형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쌍끌이 매수를 지금 모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매매 전략과 이 지금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2차 전지 쪽의 최선호주 LG 에너지 솔루션의 밀집형 패턴에서의 매매 전략은 내일 8시 30분 너튜브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파트너님이 정말 숨가쁘게 1시간 동안 달려오셨는데 네. 장중에 종목 발굴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요즘 같은 장에서는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5장 공략주 그리고 상담까지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4년 5개월 만에 국내 증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습니다. 패닉장이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급락장을 맞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명이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하지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법이죠. 이 저가 분할 매수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그리고 2019년 미중 무역 갈등, 2016년 브렉시트 사태 이후에 증시는 V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과도한 낙폭 이후에 빠른 반등을 보여준 사례가 많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1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 SK하이닉스도 고점 대비 35%나 추락을 했는데요. 이 시장은 주가 급락 이유를 경제지표 둔화, 경쟁사의 실적 부진, 신제품 출시 지연 등에서 찾지만 기업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영업이익 전망치 높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용기 내시고요. 고맙습니다.